대통령 수행 지지도, 직무 수행 평가가 낮아지는 거냐, 원인이 꼭 거기에 있느냐,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 저는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경제가 그럼 지방선거 전에는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느냐, 그렇지 않습니다. 경제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걸 정부 당국자들이 어떤 태도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느냐, 이제 이런 부분.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 넓은 의미의 정치, 좀 좁은 의미의 소통, 설명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망가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아무튼 그거는 지금 다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 당국자들이 이제 열심히 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예.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. 국정 지도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일단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몰아줘서 좀 자유한국당을 좀 혼내주자.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제1야당을 심판하자 했던 여론이 이제 급속히 이완이 됐고요. 예. 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의당은 아주 괜찮은 정당인데 너무 그동안 정의당을 외면한 것 같다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또 노회찬 전 의원 이런 사건까지 터졌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 내부에 이제 갈등 요인이 좀 불거지고 있고요. 예.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제 드루킹 사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. 아까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폭염, 또 전기료를 좀 많이 깎아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 이 전제하에 예. 근데 이게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을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성한용 기자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냥 자유한국당에 대한 좀 심판, 탄핵 이런 거에 딱 그게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거다. 그래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율이 떨어지는 거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. 민주당에서 지지율 이탈자들은 거의 정의당으로 갔어요.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올라가지 않았거든요. 네. 이제 그것은 아까 뭐 특활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갔다고 생각도 되고 뭐 노회찬 의원의 뭐 이런 것도 추모 분위기도 있고 다 있다고 좀 봅니다. 그거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분들이 간 거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떨어진 건 어디서 또 이탈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주로 중도 보수에서 이탈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연령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서 이탈했다는 거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찍어 왔던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 사실은 탄핵의 찬성 여론이 거의 75% 80%였고 예. 박근혜 대통령 구속 찬성 여론도 75%고 예.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거의 60%를 다 넘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찍었던 분들이 이탈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심판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 이유를 예. 어떤 분들은 한반도 뭐 평화한다 그러더니 뭐 비핵화가 별로 진전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.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민생경제 최저임금 잘못 올려가지고 지금 경제 파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. 아니 뭐 댓글 똑같이 달아서 드루킹 수사 특검 하는 거 보니까 뭘 상당히 한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다 이유는 있지만 전 자연스럽게 원래 돌아갈 자리를 돌아가고 있는 거다.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박 대표 말씀은 큰 구조상으로 갈 길을 가는 거다. 네, 최근에 어떤 정책적 변화라든가.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다 끝난 거다 이거죠. 예.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그 동의하고요.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사실 그 같은 내용입니다.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할 때 특히 이제 경제 부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어쨌든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. 이른바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주 그 잘못된 거다. 그것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소득주도 성장을 아예 폐기해야 된다. 이제 이런 주장을 야당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. 또 약간 이른바 좀 보수 기득권층 농객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부 당국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반론을 못 하고 있어요. 예.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혁신 성장 2012년 대선 끝난 다음에도 이 성장이라는 담론을 왜 보수에서 다 가져와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많이 했고 책에다가도 많이 써놨습니다. 그래서 성장 담론을 꽤 연구를 많이 했고요. 물론 소득주도 성장도 있지만 또 혁신 성장이 있고 또 공정 경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세웠고 지금까지 1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국민들이 볼 때 혁신 성장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예. 그 부분에 대한 토론도 좀 하는 게 근데 그 조정이냐 위기냐 예. 이런 논점이 있는데.